미래 테크놀로지의 거대한 프레젠테이션 룸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백억 원이 걸린 차세대 AI 반도체 프로젝트 헬리오스의 최종 성과 보고회였다. 모든 시선이 단상 위에 선 한 여성, 한유진 수석 연구원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복잡한 데이터 스트림과 알고리즘의 구조를 명쾌하게 설명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고 지적인 카리스마가 좌중을 압도했다. 3년간의 피와 땀이 어린 프로젝트였다. 임원진의 딱딱했던 얼굴이 서서히 풀리고 몇몇은 감탄 어린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한유진은 이 순간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그녀의 명료한 설명이 마지막 슬라이드에 닿았을 때 방 안에는 짧은 정적이 흘렀다. 이내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미래테크의 사장조차 만족스러운 미소로 그녀를 향해 박수를 보내고 있었다. 유진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가볍게 목례했다. 바로 그때 가장 앞자리에 앉아있던 한 남자가 천천히 일어섰다. 기획 1팀장 강민혁이었다. 그는 유진의 연인이자 이 프로젝트의 표면적인 공동 책임자였다. 한 수석의 훌륭한 발표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강민혁은 훤칠한 키와 매력적인 미소로 좌중의 시선을 자신에게로 끌어왔다. 그는 유진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듯 했지만 그 눈빛에는 교묘한 소유욕이 번득였다. 그는 곧바로 임원진을 향해 몸을 돌렸다. 유진의 성과를 교묘하게 자신의 공으로 포장하기 시작했다. 사실 유진 씨가 이 복잡한 기술 구현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초기 기획 단계부터 전체적인 로드맵을 설계하고 RD의 방향성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팀워크로 이 불가능한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고 우리라는 단어를 교묘하게 강조하며 자신의 지분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유진은 순간 미간을 살짝 좁혔다. 분명 공로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핵심 기술은 명백히 그녀의 것이었다. 하지만 민혁은 언제나 이런 식이었다. 그녀의 빛나는 성과를 자신의 광택으로 덮어버리는데 능숙했다. 유진은 이 미묘한 불쾌감을 애써 눌러 담았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콩깍지가 그녀의 날카로운 이성을 무디게 만들고 있었다. 발표가 끝나고 로비로 나왔을 때 민혁이 다가와 유진의 어깨를 감쌌다. 우리 유진이 정말 대단했어. 우리가 해냈다고. 그는 다시 한번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그녀의 뺨에 가볍게 입맞췄다.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 섞인 시선이 쏟아졌다. 사내 최고의 엘리트 커플. 유진은 그가 만들어낸 이 완벽한 그림 속에 안주했다. 그날 저녁 그들이 함께 사는 최고급 오피스텔. 명목상으로는 유진의 성공적인 프로젝트 보너스로 얻은 집이었지만 인테리어부터 가구 배치까지 모든 것은 민혁의 취향대로였다. 차가운 대리석과 모노톤의 가구들은 마치 쇼룸처럼 비인간적인 느낌을 주었다. 유진은 와인을 따르는 민혁의 등 뒤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이 진동하는 것을 느꼈다. 발신자는 권지훈 회장이었다. 유진의 심장이 쿵 하고 가볍게 내려앉았다. JH그룹의 총수이자 10년 전 사고로 부모님을 잃은 그녀를 거두어준 양아버지 같은 존재. 하지만 유진에게 그는 언제나 어렵고 무거운 사람이었다. 그의 관심은 때로 숨막히는 족쇄처럼 느껴졌다. 민혁이 와인잔을 들고 돌아섰다. 그는 유진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 화면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다. 그의 입가에 걸려있던 부드러운 미소가 순간 싸늘하게 식었다. 또 그분이야. 정말 지긋지긋하지 않아? 유진아, 넌 이제 어린애가 아니야. 언제까지 그 사람의 인형처럼 살 거야. 그의 목소리는 걱정하는 듯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비난이 숨어 있었다. 유진은 움찔했다.
민혁의 말은 그녀가 권지훈 회장에게 느끼는 복잡한 감정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다.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안부 전화겠지. 그녀는 변명하듯 중얼거리며 통화 거절 버튼을 눌렀다. 전화벨이 끊기고 방 안에는 다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이것이 벌써 몇 번째 놓친 전화인지 몰랐다. 민혁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유진의 곁에 앉았다. 잘 생각했어. 우린 우리 힘으로 여기까지 왔잖아. 그 사람의 그늘에서 벗어나야 해. 당신은 나만 믿으면 돼. 그는 유진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주며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 다정한 눈빛 속에서 유진은 또다시 길을 잃었다. 그녀는 권지훈 회장의 막대한 부와 권력이 자신을 올가맨다고 생각했다. 그에 비해 강민혁은 자신의 능력으로 밑바닥부터 올라온 자신과 같은 과의 사람이라고 믿었다. 민혁은 유진이 가진 유일한 약점, 즉 평범한 사랑에 대한 갈망을 정확히 파고들었고 그녀를 교묘하게 조종하며 권지훈 회장으로부터 완벽하게 격리시키고 있었다. 유진은 민혁의 품에 안기며 방금 전의 불안감을 떨쳐내려 했었다. 그래, 민혁 씨 말이 맞아. 우리 둘만 행복하면 돼. 그녀는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자신이 기댄 이 남자가 들이운 그림자가 얼마나 끔찍한지. 그리고 자신을 지키려던 유일한 방패를 제 손으로 밀어냈다는 사실을. 같은 시각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JH그룹 회장실. 권지훈은 차갑게 식은 전화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에는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보고서를 내밀었다. 미래테크의 한유진 수석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하지만 비서의 말이 망설여졌다. 강민혁 그놈에 대한 보고서인가. 권지훈의 낮은 목소리가 사무실의 공기를 갈랐다. 그는 보고서를 받아들였다. 거기에는 강민혁이 최근 수상한 해외 계좌와 접촉한 정황, 그리고 유진의 이름으로 거액의 대출을 알아보려 한 흔적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유진이 성공할수록 강민혁의 탐욕은 더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었다. 유진이는 내 전화를 받지 않는군. 권지훈은 씁쓸하게 중얼거렸다. 그는 유진의 부모님,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 부부의 임종을 지키며 그들의 딸을 목숨 걸고 지키겠다고 맹세했다. 유진은 그에게 단순한 후견인 이상의 의미였다. 하지만 그 아이는 지금 가장 위험한 늑대의 아가리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권지훈은 비서에게 명령했다. 강민혁의 뒤에 누가 있는지 전부 파헤쳐. 그리고 미래테크 내부에 우리 라인을 가동해. 유진이 몰래 보호 인력을 붙여. 절대 들켜서는 안 된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그 아이가 스스로 깨닫고 나오길 바랐지만 시간이 없는 것 같군. 필요하다면 내가 직접 저 금박을 씌운 세 장을 부수는 수밖에. 유진은 아무것도 모른 채 민혁이 따라주는 와인을 받아 마셨다. 우리의 성공을 위하여 민혁이 잔을 높이 들었다. 유진도 마주 잔을 부딪혔다. 창밖으로 화려한 도시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것은 마치 거대한 거미줄처럼 보였다. 그녀는 자신이 그 거미줄의 중심에 갇힌 먹잇감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그녀의 천재적인 두뇌는 복잡한 AI 회로를 설계할 수는 있었지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위장한 교활한 아기를 간파하지 못했다. 강민혁은 그녀의 재능을 이용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발판을 마련하고 있었다. 그는 유진의 연구 성과뿐만 아니라 그녀가 상속받을지도 모를 JH그룹의 지분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다. 유진은 민혁과의 미래를 꿈꾸며 달콤한 와인에 취해갔다. 그녀가 권지훈 회장에게서 등을 돌린 순간 그녀를 둘러싼 금빛 울타리는 더 이상 보호막이 아닌 그녀를 올가매는 감옥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감옥의 열쇠는 아이러니하게도
그녀가 가장 사랑한다고 믿는 남자의 손에 쥐어져 있었다. 헬리오스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발표 이후 몇 주가 흘렀다. 미래 테크놀로지는 강민혁 팀장을 차세대 리더로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언론 인터뷰와 업계 컨퍼런스에서 그는 유창한 말솜씨로 자신을 혁신의 아이콘으로 포장했다. 한유진은 그 모든 영광의 뒤편에 머물렀다. 그녀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보다 연구실에서 알고리즘을 다듬는 것을 더 편안하게 생각했고, 민혁은 그런 그녀의 성향을 10분 이용했다. 그는 유진에게 당신은 순수한 예술가야. 이런 복잡하고 지저분한 비즈니스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당신은 오직 연구에만 집중해 라고 속삭였다. 유진은 그 말을 신뢰했다. 그가 자신을 보호해주고 있다고, 자신의 재능을 가장 잘 이해해주는 사람이라고 굳게 믿었다. 그녀는 민혁이 자신을 위해 쳐놓은 보호막 안에서 안주했다. 그러던 어느 날, 민혁이 평소보다 훨씬 더 심각한 얼굴로 유진의 개인 연구실을 찾았다. 그는 보안이 철저한 이 공간에 들어올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다. 유진아, 큰일 났어. 우리 기술, 이대로면 뺏길지도 몰라. 그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 있었다. 유진은 하던 일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게 무슨 말이야? 민혁은 준비한 듯 서류 몇 장을 그녀의 책상 위에 펼쳐 보였다. 그것은 해외 경쟁사들의 특허 출원 동향 보고서처럼 꾸며져 있었다. 우리 헬리오스와 유사한 기술을 개발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어. 우리가 먼저 완벽한 특허 방어막을 치지 않으면 3년 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어. 그는 유진의 어깨를 감싸며 걱정스럽게 말했다. 그래서 법무팀에 특허 관련 서류를 넘겼잖아. 뭐가 문제인데? 유진이 의아해하며 묻자 민혁은 한숨을 내쉬었다. 법무팀 놈들이 너무 안일해. 그들은 이 기술의 핵심을 이해 못해.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해. 특히 미국과 유럽 특허청에 제출할 자료는 더 강력해야 해. 그는 유진의 의자에 바짝 다가앉으며 목소리를 낮췄다. 유진아, 나한테 헬리오스의 원본 알고리즘 데이터랑 로그 파일 원본이 필요해. 특허 변리사들이 기술의 독창성을 증명하려면 이 데이터가 있어야 한대. 경쟁사들이 감히 넘보지 못할 완벽한 증거 자료로 말이야. 유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민혁 씨, 그건 안 돼. 그건 회사 1급 기밀이야. 내부망에서도 철저히 분리 보관되는 거라고. 그걸 외부로 유출하는 건 말도 안 돼. 그녀의 분석적인 두뇌가 즉각적인 위험 신호를 보냈다. 그것은 단순한 규정 위반이 아니라 범죄 행위가 될 수도 있었다. 민혁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다. 그는 유진의 어깨를 잡았던 손을 풀고 일어섰다. 유출.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야? 한유진, 이건 우리의 미래를 위한 일이야. 내가 누굴 위해서 이러는데. 당신 아직도 내가 아니라 권지훈 회장 그늘 밑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는 교묘하게 그녀의 죄책감과 반발심을 동시에 자극했다. 그런 뜻이 아니잖아. 유진이 당황하며 변명하려 했지만 민혁은 말을 잘랐다. 됐어. 당신이 그렇게 나를 못 믿는다면 어쩔 수 없지. 나 혼자서라도 어떻게든 해볼게. 하지만 나중에 모든 걸 잃고 후회해도 난 몰라. 그는 일부러 상처받은 표정을 지으며 돌아서려 했다. 유진의 마음이 다급해졌다. 아니야, 민혁 씨.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 하지만 정말 안전한 거지. 법무팀을 통해서만 전달하는 거지. 그녀는 결국 그의 협박과 회유에 넘어가고 말았다. 민혁은 뒤돌아서며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의 눈에 스친 차가운 만족감을 유진은 보지 못했다. 당연하지. 넌 날 믿기만 하면 돼. 이게 다 우리를 위한 거니까. 그날 밤 유진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개발한 헬리오스의 심장부, 그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았던
핵심 알고리즘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다. 보안 프로토콜을 우회할 때마다 손이 떨렸지만 그녀는 민혁의 말을 굳게 믿었다. 며칠에 걸쳐 그녀는 데이터를 정리했고 민혁은 그것을 특허법인을 위한 보안 USB라며 받아갔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이상한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민혁은 부적 통화가 잦아졌다. 그는 유진 앞에서는 절대 받지 않던 전화를 들고 수시로 베란다로 나갔다. 그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고 가끔씩 날카로운 단어들이 새어나왔다. 투자금, 약속한 날짜, 뒤처리 같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이었다. 유진이 누구와 통화하느냐고 물으면 그는 신경질적으로 그냥 귀찮은 협력업체일 뿐이야. 당신은 신경 쓰지 마라고 쏘아붙였다. 다정했던 그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하고 있었다. 어느 날 유진은 그의 재킷 주머니에서 최고급 레스토랑의 영수증을 발견했다. 2인 식사비라고 하기엔 터무니없이 비싼 금액이었다. 이거 뭐야? 어제나 야근할 때 누구 만났어? 유진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민혁은 영수증을 힐끗 보더니 태연하게 웃어 넘겼다. 아, 그거 중요한 투자자 미팅이었어. 당신도 알잖아. 다음 프로젝트 자금 끌어오려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따분한 늙은이 비위 맞추느라 혼났네. 그의 변명은 너무나 매끄러웠다. 하지만 유진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작은 의심의 싹은 사라지지 않았다. 며칠 뒤 그녀는 민혁의 책상 서랍에서 우연히 명품 시계 케이스를 발견했다. 그녀가 본 적 없는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리미티드 에디션 모델이었다. 민혁 씨, 이 시계, 뭐야, 보너스 나왔어? 민혁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웃으며 시계를 손목에 찼다. 어때? 잘 어울려? 이건 성공한 남자의 상징 같은 거지. 당신의 천재적인 남편감이 이 정도는 차줘야 하지 않겠어? 그는 보너스라는 말에는 대답하지 않고 화제를 돌렸다. 유진은 그의 번쩍이는 시계가 어쩐지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졌다. 불안감의 절정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왔다. 유진은 부모님의 기일을 맞아 그분들의 이름으로 운영되는 장학재단에 기부금을 보내려 했다. 두 사람이 결혼 자금 명목으로 함께 모으던 공동 저축 계좌에 접속했다. 그곳에는 유진이 받은 프로젝트 성공 보너스의 상당 부분이 들어 있었다. 하지만 화면에 뜬 숫자는 그녀의 눈을 의심하게 했다. 잔액 120영원. 수억 원에 달했던 잔고가 거의 바닥나 있었다. 유진의 손이 차갑게 식어갔다. 그녀는 거래 내역을 확인했다. 불과 이틀 전 강민혁의 이름으로 전액이 인출되어 알 수 없는 해외 법인 계좌로 송금된 내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손발이 저려왔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민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혁 씨, 지금 어디야? 집에 좀 와봐야겠어.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로 잠겨 있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녀의 이성적인 두뇌가 경고를 울리기 시작했지만 감정은 아직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그날 밤늦게 술에 취해 들어온 민혁에게 유진이 공동 계좌 내역을 내밀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설명해줘.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있었다. 민혁은 잠시 당황하는 듯 보였지만 이내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아, 그거? 깜빡했네. 말하려고 했는데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던지며 말했다. 급하게 투자할 때가 생겼어. 금융 쪽 친구가 소개해 준 건데 완전 대박이야. 일주일이면 2배로 불어날 거야. 당신한테 서프라이즈 해주려고 했는데 먼저 알아버렸네. 그의 말은 너무나 가볍고 무책임했다. 어디에 투자했는데? 그 해외 법인은 뭐야? 유진이 캐물었다. 민혁의 표정이 험악해졌다. 당신 지금 나 취조해? 내가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
당신은 연구나 해. 돈 버는 일은 내가 할게. 여자는 그런 거 몰라도 돼. 그는 유진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고 침실로 들어가 버렸다. 피곤하니까 말 시키지 마.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유진의 심장을 찢는 듯 했다. 유진은 차가운 거실에 홀로 남겨졌다. 텅 빈 계좌 내역과 민혁의 알 수 없는 변명, 그리고 그의 폭력적인 태도. 완벽하다고 믿었던 그녀의 세계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단축번호 1번, 권지훈 회장. 하지만 그녀는 차마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했다. 민혁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언제까지 그 사람의 인형처럼 살 거야? 유진은 텅 빈 거실에서 밤을 새웠다. 강민혁이 침실 문을 닫고 들어간 후 집안은 죽음 같은 정적으로 가득 찼다. 그녀의 머릿속은 수백만 개의 코드 조각처럼 얽혀 혼란스러웠다. 투자라는 그의 말은 텅 빈 메아리처럼 맴돌았다. 수억 원에 달하는 돈, 그것도 그녀의 피땀, 어린 보너스가 포함된 돈을 단 한마디 상의 없이 해외 법인으로 송금했다는 것을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녀의 천재적인 두뇌가 마침내 감정의 안개를 뚫고 작동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연인의 다툼이나 무모한 투자가 아니었다. 의심의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지기 시작했다. 헬리오스의 핵심 데이터, 잦아진 비밀 통화, 출처 불명의 명품 시계, 그리고 텅 비어버린 공동 계좌.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거대한 배신이 그녀의 발밑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강민혁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최고급 슈트를 차려입고 나갔다. 유진에게 눈길도 주지 않았다. 그는 심지어 오늘 저녁 늦어 기다리지 마라는 차가운 말을 남겼다. 그가 현관문을 닫고 나가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유진은 그의 서재로 달려갔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지만 손은 침착하게 움직였다. 민혁은 언제나 자신만만했다. 유진이 자신의 보안 시스템을 뚫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유진이 미래테크의 최고 보안 등급을 다루는 연구원이라는 사실을 잊었다. 유진은 몇 가지 추론 끝에 그의 노트북 비밀번호를 해제했다. 그것은 놀랍게도 히리오스 YJ라는 지독히도 기만적인 조합이었다. 그녀의 이름과 그녀의 창조물이 그의 방패막이었다. 노트북 안의 내용은 지옥도 그 자체였다. 그의 개인 이메일 함에는 블랙 드래곤, 캐피탈이라는 정체불명의 해외 법인과 주고받은 메일이 가득했다. 민혁은 그들에게 유진이 특허 신청용이라며 넘겨준 헬리오스의 핵심 데이터를 샘플이라며 전송했다. 그는 더 큰 금액을 요구하며 흥정하고 있었다. 샘플 테스트는 만족스러웠을 겁니다. 이제 본 계약금을 입금할 차례입니다. 블랙 드래곤 캐피탈은 위장막이었다. 유진은 그 법인의 IP 주소를 역추적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였다. 몇 분간의 숨막히는 추적 끝에 드러난 주소는 충격적이게도 미래테크의 가장 강력한 경쟁사 이노시스테크의 중국 지사 서버였다. 강민혁은 조국과 회사를 배신한 산업 스파이였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민혁은 이 모든 거래를 치밀하게 준비했다. 개인 자료라는 이름에 숨겨진 폴더 안에는 유진의 서명을 위조한 법적 동의서와 데이터 접근 권한이 유진에게만 있었다는 증거 자료들이 따로 모아져 있었다. 심지어 공동 계좌에서 빼돌린 돈의 일부를 유진의 개인 계좌로 송금한 내역까지 조작해 두었다. 만약 문제가 터진다면 모든 책임은 핵심 데이터를 유출하고 거액의 돈까지 받은 한유진 수석 연구원이 뒤집어쓰게 될 터였다. 그는 유진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녀를 이용하고 버릴 방패막이로 삼았던 것이다. 그는 그녀의 재능과 순진함을 철저히 이용해 자신의 탐욕을 채우고
그녀를 나락으로 밀어넣을 계획을 세운 것이었다. 유진은 키보드 위로 무너져 내렸다. 숨이 쉬어지지 않았다. 3년의 사랑, 완벽하다고 믿었던 미래, 그녀의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단순한 시련을 당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과도 같은 연구 결과를 도둑맞았고, 동시에 자신의 경력과 인생 전부를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다. 강민혁은 그녀의 모든 것을 짓밟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권지훈 회장에게 전화해야 했다. 모든 것을 알려야 했다. 하지만 그 순간 머릿속에서 민혁의 목소리가 울렸다. 언제까지 그 사람의 인형처럼 살 거야? 그녀는 망설였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고 싶었다. 어쩌면 민혁을 설득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마지막 어리석은 희망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민혁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 증거를 담은 USB를 손에 꼭 쥔 채 늦은 밤 현관문 도어락이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다. 강민혁이었다. 그는 거실에 불이 꺼져 있는 것을 보고 의아해하며 서재문을 열었다. 그리고 노트북 화면 앞에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앉아 있는 유진과 마주쳤다. 화면에는 그가 보낸 배신의 증거들이 떠 있었다. 이게 뭐야? 민혁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이내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차갑게 변했다. 그는 문을 닫고 잠갔다. 네가 생각하는 그대로야. 멍청한 년. 네가 가진 거라곤 그 쓸데없는 대가리뿐인 줄 알았는데 눈치까지 챘을 줄은 몰랐네. 그의 입에서 더 이상 다정한 민혁 씨는 없었다. 유진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USB를 들어보였다. 왜 그랬어? 내가 당신을 얼마나 믿었는데. 돈이 필요했으면 말을 하지. 왜 내 연구를 팔아넘겨?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갈라져 나왔다. 민혁은 경멸스럽다는 듯이 코웃음을 쳤다. 돈, 네가 버는 그 푼돈? 난 네가 아니야. 난 더 큰 걸 원해. 그래서 날 이용한 거야?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다. 민혁은 기다렸다는 듯이 웃었다. 이용. 당연하지. 내 그 잘난 머리, 그리고 내 뒤에 있는 권지훈. 그 늙은 여우가 널 얼마나 아끼는지 알았거든. 넌 아주 유용한 카드였어. 미래 테크를 흔들고 이노시스에서 거액을 챙기고 마지막엔 네가 상속받을지도 모를 JH 지분까지 노려볼 생각이었지. 그의 야망은 유진의 상상을 초월했다. 유진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미쳤어. 넌 악마야.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려 했다. 신고할 거야. 하지만 민혁이 더 빨랐다. 그는 유진의 손목을 거칠게 낚아채 휴대폰을 빼앗아 벽에 던져버렸다. 산산조각 난 액정. 신고. 어디에? 네가 데이터 유출한 주범인데? 그는 자신의 노트북을 가리켰다. 저기 내 서명 보이지? 네가 돈 받은 내역도 있고 이 집도 네가 산 차도 전부 내가 투자금으로 받은 돈이야. 넌 빼도 박도 못하는 내 공범이라고. 한유진. 그는 유진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그러니까 얌전히 굴어. 괜히 시끄럽게 굴 생각 말고. 민혁은 유진을 침실로 거칠게 밀어넣었다. 유진이 저항하려 했지만 공포에 질린 여자의 힘은 남자를 이길 수 없었다. 넌 이제 여기서 한 발짝도 못 나가. 이노시스에서 마지막 잔금이 들어올 때까지만 얌전히 있어주면 돼. 그는 유진의 핸드백에서 노트북, 지갑 등 모든 것을 꺼내갔다. 그리고 잔금이 들어오면 넌 이 모든 걸 안고 사라져 줘야겠어. 자살이든 실종이든 네가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사라져 주는 게 내 시나리오의 완벽한 엔딩이거든. 그의 눈은 살기로 번뜩였다. 쾅! 문이 닫히고 밖에서 잠금 장치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유진은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유진은 차가운 침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다. 휴대폰은 박살났고 인터넷 케이블은 민혁이 들어오기 직전 잘라버렸다. 창문은 고층 오피스텔이라 열리지 않는 통유리였다. 그녀는 완벽한 감옥에 갇혔다. 그녀를 향한 완벽한 사랑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사실은 그녀를 올가매기 위한 가장 정교한 덫이었다. 며칠이 지났는지 알 수 없었다. 민혁은 하루에 한 번 문틈으로 약간의 음식과 물만 넣어주고 사라졌다. 그는 유진의 상태를 확인하며 비웃었다. 아직도 살아있었네. 독한 년. 그냥 지금이라도 저 창문 열고 뛰어내리는 게 어때? 그게 네가 속죄하는 길이야. 그의 정신적인 학대는 유진을 더욱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었다. 유진은 무력감에 빠져들었다. 그녀의 뛰어난 두뇌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는 듯했다. 그녀는 민혁의 말대로 자신이 모든 것을 망쳤다고 자책하기 시작했다. 권지훈 회장의 경고를 무시했던 것, 민혁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것, 모든 것이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순간 그녀의 눈에 침대 밑 깊숙한 곳에 처박혀 있던 낡은 태블릿 PC가 들어왔다. 그것은 그녀가 대학생 시절 부모님께 마지막으로 선물 받았던, 이제는 성능이 너무 느려져 있고 진했던 물건이었다. 민혁은 집안의 모든 전자기기를 수거해 갔지만 이런 고물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유진은 기어가는 시피 침대 밑으로 팔을 뻗어 태블릿을 꺼냈다.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전원 버튼을 길게 눌렀다. 제발, 제발, 몇 번의 시도 끝에 희미한 불빛과 함께 부칭 화면이 떴다. 배터리 잔량은 3%였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와이파이를 검색했다. 민혁이 차단한 내부망이 아닌 아주 미약하게 잡히는 이웃집의 공용 와이파이 신호가 잡혔다. 신호는 너무 약해 인터넷 창을 여는 것은 불가능했다. 브라우저를 여는 순간 배터리가 방전될 것 같았다. 하지만 메시지 전송은 가능할지도 몰랐다. 그녀는 오래된 기본 메신저 앱을 실행했다. 주소록에는 단 한 사람, 그녀가 그토록 밀어냈던 그 이름만이 남아 있었다. 권지훈 회장. 그녀가 유일하게 다른 기기에도 동기화되도록 허용했던 비상 연락망이었다. 유진은 꺼져가는 배터리 잔량을 보며 떨리는 손가락으로 필사적으로 타자를 쳤다. 삼촌, 살려주세요. 강민혁, 감금, 서재, 노트북, 이노시스. 메시지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태블릿의 화면이 검게 변하며 꺼져버렸다.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된 것이다. 유진은 허탈하게 태블릿을 떨어뜨렸다. 메시지가 전송되었을까? 아니면 그저 데이터 조각으로 사라져버렸을까? 그녀는 알 수 없었다. 다시 한번 완벽한 어둠과 정적이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이제 기적만을 바랄 수밖에 없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JH그룹 펜트하우스 집무실. 권지훈은 도시의 야경을 등지고 선 채 산더미처럼 쌓인 결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어떤 감정도 읽어낼 수 없을 만큼 차가웠고 방 안에는 종이 넘어가는 소리 외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시간은 초 단위로 쪼개져 움직였다. 바로 그때 그의 개인 비상 태블릿이 요란한 경고음을 울렸다. 일반적인 업무 보고나 주식 시장 알람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직 단 한 사람, 한유진에게만 연결된 10년 넘게 한 번도 울린 적 없던 비상 채널이었다. 권지훈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태블릿을 집어들었다. 화면에 떠오른 것은 반쯤 깨지고 해독 불가능한 데이터 조각처럼 보였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복원한 키워드는 선명했다. 삼촌, 살려주세요. 강민혁, 감금, 서재,
노트북, 이노시스. 단어의 파편들이었지만 그 조각들은 권지훈에게 끔찍한 진실의 퍼즐을 완성시켰다. 그가 가장 우려했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 것이다. 권지훈의 눈빛이 순식간에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는 유진이 자신을 밀어낸 것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저 덫에 걸린 어린아이를 제때 구하지 못한 자신의 무능을 탓했다. 그는 즉시 인터컴 버튼을 눌렀다. 알파팀 전원 소집 3분 내로 내 집무실로.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알파팀은 JH그룹의 법적 테두리 밖에서 움직이는 권지훈의 직속 그림자 부대였다. 전직 특수부대 요원과 최고 수준의 해커들로 구성된 그의 가장 강력한 창과 방패였다. 2분 30초 만에 검은 슈트를 입은 5명의 남자가 소리 없이 집무실에 도열했다. 리더인 고스트가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권지훈은 태블릿 화면을 그들에게 전송했다. 목표, 한유진 수석. 현 위치, 강남 오피스텔. 현 시간부로 감금 상태로 추정. 용의자, 강민혁. 즉시 구출 작전 개시. 강민혁의 신병 확보가 최우선이나 유진이의 안전이 그 무엇보다 우선이다. 저항 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제압한다. 알겠습니다. 고스트는 짧게 대답하고 즉시 팀원들에게 수신호로 명령을 내렸다. 그들은 질문하지 않았다. 그들은 오직 실행할 뿐이었다. 권지훈이 덧붙였다. 그리고 서재와 노트북, 그 안에 있는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 이노시스, 감히 내 것을 건드렸군. 그의 목소리에는 살기마저 감돌았다. 팀은 흩어졌다. 이명은 오피스텔의 중앙 통제 시스템을 장악하기 위해 지하 서버실로, 3명은 유진이 갇힌 35층으로 향했다. 권지훈은 재킷을 집어들었다. 비서실장이 다급하게 따라붙으며 물었다. 회장님, 직접 가실 겁니까? 위험합니다. 권지훈이 그를 차갑게 노려보았다. 내 딸이 불구덩이에 빠졌는데 아비가 가만히 앉아 구경만 하란 말인가. 그 시각 35층 오피스텔 침실. 유진은 모든 희망을 잃고 차가운 바닥에 웅크리고 있었다. 태블릿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다. 메시지가 전송되었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시간 감각이 무뎌졌다. 배고픔과 갈증보다 더 끔찍한 것은 언제 강민혁이 돌아와 자신을 해칠지 모른다는 공포였다. 그녀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저주했다. 왜 그토록 사랑에 눈이 멀어 자신을 진심으로 아껴준 유일한 가족을 밀어냈을까? 삼촌 권지훈의 얼굴이 떠올랐다. 언제나 무서웠지만 단 한 번도 자신에게 실망을 안겨준 적 없었던 어른. 그녀는 그에게 용서를 빌고 싶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다. 바로 그때였다. 밖에서 미세한 소리가 들렸다. 현관문 쪽에서 나는 소리였다. 강민혁이 돌아온 것일까? 아니, 그의 거친 발소리가 아니었다. 훨씬 더 조용하고 금속성의 마찰음 같은 소리였다. 유진은 숨을 죽였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 같았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침대 구석으로 몸을 더욱 움츠렸다. 철컥, 침실문이 아니었다. 더 멀리 현관문 쪽이었다. 그리고 잠시 후 무언가 둔탁하게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낮게 깔린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클리어, 섹터 1 확보, 서재 쪽 확인. 강민혁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처음 듣는 낯선 목소리들. 유진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들이 침실문 앞에 섰다. 유진은 눈을 질끈 감았다. 이제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다. 그 순간 굉음과 함께 침실문이 통째로 날아갔다. 문을 잠갔던 잠금 장치가 무력하게 부서져 튕겨나갔다. 눈을 뜨자
검은색 전술 장비를 착용한 남자 2명이 방 안으로 순식간에 진입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한 남자가 유진에게 손전등을 비췄다가 즉시 빛을 낮추고 무전기에 속삭였다. 타겟 확보, 안전, 의료 지원 필요. 그는 유진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한유진 씨, 괜찮으십니까? 저희는 JH 그룹 소속입니다. 회장님의 명령으로 당신을 구하러 왔습니다. 유진은 그 말을 이해하는데 한참의 시간이 걸렸다. JH 그룹, 회장님, 삼촌, 메시지가 전달된 것이었다. 유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안도감과 함께 온몸의 긴장이 풀리며 그녀는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지려 했다. 요원이 그녀를 부축하려는 순간 그들의 뒤로 한 남자가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다. 권지훈이었다. 그는 평소에 흐트러짐 없는 모습 그대로였지만 유진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참담함과 안도감 그리고 차가운 분노로 복잡하게 일렁이고 있었다. 그는 며칠 만에 지옥을 경험한 듯 초췌해진 유진의 모습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유진은 그와 눈이 마주치자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삼촌, 잘못했어요. 제가. 권지훈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손을 들어 막았다. 그는 입고 있던 최고급 캐시미어 재킷을 벗어 속옷 바람으로 떨고 있는 유진의 몸을 감쌌다. 굴욕감과 추위에 떨던 그녀에게 그 재킷은 세상 무엇보다 따뜻한 보호막이었다. 됐다. 다 끝났다. 그의 낮은 목소리가 유진의 귓가를 울렸다. 그는 유진을 안아 일으키려 했지만 유진은 다리에 힘이 풀려 일어서지 못했다. 권지훈은 망설임 없이 그녀를 안아들었다. 10년 전 사고 현장에서 피투성이의 어린 유진을 안아들었던 그날처럼 유진은 그의 목을 끌어안고 아이처럼 울부짖었다. 그녀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어 했던 그의 그늘이 사실은 그녀를 지켜주는 유일한 하늘이었음을 깨달았다. 권지훈은 유진을 안고 거실로 나왔다. 다른 요원들이 서재에서 노트북과 외장하드 몇 개를 들고 나왔다. 회장님, 말씀하신 증거들 확보했습니다. 권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강민혁은 아직 귀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위치는 파악했습니다. 이노시스 측과 접선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좋아, 권지훈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즉시 그놈이 꾸민 지옥을 그대로 돌려줄 준비를 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리고 유진이는 당분간 내 펜트하우스로 데려간다. 그 어떤 개미 새끼 하나 접근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막아. 그는 유진을 더욱 단단히 끌어안고 어둠이 짙게 깔린 오피스텔을 빠져나왔다. 그의 사랑은 달콤한 속삭임이나 따뜻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절대적인 힘과 흔들림 없는 결단력이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 모든 것을 꿰뚫고 그녀를 구원하는 강력한 힘. 한유진은 그제야 삼촌의 사랑이 가진 진정한 무게를 깨달았다. 그녀는 지옥에서 구출되었다. 이제 복수의 시간이 시작될 차례였다. 권지훈의 펜트하우스는 서울의 구름 위에 떠 있는 요새와도 같았다. 사방이 방탄유리로 둘러싸인 거실에서는 그녀가 갇혀있던 오피스텔이 장난감처럼 작게 내려다 보였다. 유진은 그곳에 온 지 사흘이 지났지만 여전히 현실 감각을 찾지 못했다. 그녀는 최고급 실크 잠옷을 입고 전문 영양사가 조리한 음식을 먹었으며 국내 최고의 심리 상담사가 매일 방문했지만 그녀의 영혼은 여전히 강민혁의 지하실 같은 침실에 갇혀 있었다. 밤이 되면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문이 잠기는 소리, 자신을 비웃던 민혁의 경멸, 어린 눈빛이 악몽이 되어 그녀를 괴롭혔다. 그럴 때마다 펜트하우스의 인공지능 시스템은 조용히 조명을 밝히고 안정적인 클래식 음악을 틀었다. 권지훈은 그녀에게 완벽한 안전을 제공했지만 그 안전은
또 다른 형태의 거대한 유리 수조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권지훈의 방식은 그런 것이었다. 그는 위로의 말을 건네거나 어깨를 다독이는 대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사람이었다. 유진이 심리 치료를 받는 동안 그는 펜트하우스의 가장 깊숙한 곳, 그의 워룸에서 전쟁을 지휘하고 있었다. 그곳은 알파팀의 무력과는 다른 JH그룹의 핵심 두뇌들이 모인 신경센터였다. 보고해. 권지훈의 낮은 목소리가 수십 개의 모니터가 전멸하는 방 안에 울렸다. JH그룹 법무팀 총괄과 사이버 보안팀장이 그의 앞에 서 있었다. 강민혁의 노트북과 확보한 서버 로그 분석 결과 헬리오스 핵심 데이터가 블랙드래곤 캐피탈이라는 유령 회사로 넘어간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노시스 테크의 위장 법인이었습니다. 권지훈은 미간을 좁혔다. 그것뿐인가? 이노시스가 고작 강민혁 같은 삼류 사기꾼 하나 믿고 이런 엄청난 일을 벌였다고? 그의 직감이 더 큰 무언가가 숨어 있다고 경고했다. 강민혁의 계좌를 추적해 그놈에게 흘러간 돈, 그리고 그놈이 상납한 돈, 전부 다 사이버 보안 팀장이 즉시 새로운 데이터를 화면에 띄웠다. 회장님,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이노시스에서 강민혁에게 지급된 계약금은 전체 거래액의 10%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90%는 팀장이 마른 침을 삼켰다. 미래테크 내부의 이사진 몇 명에게 연결된 차명 계좌로 분산 입금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이것은 단순한 산업 스파이 사건이 아니었다. 미래테크의 이사회가 경쟁사와 짜고 자신들의 회사를 팔아넘기려 한 거대한 반역이었다. 강민혁은 그들의 계획에 이용된 일회용 칼에 불과했다. 그는 유진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기술 유출 스캔들로 주가를 폭락시킨 뒤 이노시스가 헐값에 미래테크를 인수합병할 수 있도록 판을 짜는 하수인이었던 것이다. 권지훈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판이 생각보다 크군. 그래서 강민혁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나? 아마도 몰랐을 겁니다. 그는 자신이 이 모든 판을 주도한다고 착각했겠죠. 거래가 끝나면 이노시스에서 거액의 보상과 임원 자리를 약속받았을 테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 역시 유진 수석과 함께 제거 대상이었을 겁니다. 강민혁은 유진을 제물로 삼으려 했지만 그 자신도 더 큰 포식자들의 먹잇감에 불과했다. 권지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 시점에서 강민혁을 체포하는 것은 꼬리 자르기에 불과했다. 이사회의 늙은 여우들과 이노시스 본체는 그대로 빠져나갈 것이다. 아직 때가 아니야. 권지훈은 새로운 명령을 내렸다. 법무팀은 강민혁이 유진이 명의로 조작한 모든 서류의 위조 증거를 확보해. 그리고 그는 스위스의 프라이빗 뱅커에게 연결된 비밀 회선을 집어들었다. 내가 가진 모든 채널을 동원해 강민혁이 숨겨둔 모든 해외 계좌를 자금 세탁 혐의로 동결시켜 한 푼도 빼내지 못하게. 그는 강민혁을 잡는 것이 아니라 그의 숨통을 서서히 조이는 길을 택했다. 돈이 막힌 강민혁은 초조해질 것이고 이노시스나 내부 공모자들을 압박하기 시작할 것이다. 뱀들이 서로를 물어뜯게 만드는 전략이었다. 그리고 미래테크의 주식 동향을 실시간으로 감시해 내부자들이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처분하려 할 거다. 닥치는 대로 매입해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도록 수백 개의 계좌로 쪼개서 권지훈은 단순한 복수를 넘어 이 기회에 부패한 미래테크를 통째로 집어삼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거대한 그물을 던졌다. 이제 남은 것은 배우들이 무대 위로 올라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었다. 며칠 뒤 유진은 조금씩 기력을 회복했다. 심리 상담사는 그녀가 겪은 것이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가스라이팅과 정서적 학대임을 명확히 인지시켰다. 유진의 슬픔은
서서히 차가운 분노로 변해갔다. 그녀는 더 이상 무력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두뇌가 여전히 날카롭게 작동하고 있음을 느꼈다. 그날 저녁 권지훈이 처음으로 그녀와 함께 식탁에 앉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식사를 하다가 문득 태블릿을 그녀에게 내밀었다. 그곳에는 강민혁과 이노시스, 그리고 미래테크 이사들의 관계도가 복잡한 거미줄처럼 그려져 있었다. 이게 유진의 눈이 커졌다. 네가 겪은 일의 전말이다. 권지훈은 동정이나 위로 대신 냉정한 사실을 보여주었다. 강민혁은 미끼였을 뿐이야. 진짜 적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거대해. 그는 유진의 반응을 살폈다. 그녀가 이 진실을 감당할 수 있을지 시험하는 것이었다. 유진은 태블릿을 든 채 가늘게 떨었다. 하지만 그것은 공포가 아닌 전율이었다. 그녀는 이 복잡한 음모의 구조를 순식간에 파악했다. 그녀의 분석적인 두뇌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헬리오스의 가치를 과소평가했어요. 그들은 기술을 훔칠 생각만 했지 그 기술이 진화할 가능성은 계산하지 못했죠. 유진의 눈빛이 살아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권지훈을 바라보았다. 삼촌, 제가 할 일이 있을까요? 이대로 강민혁이 무너지는 것만 보고 싶지 않아요. 내 손으로, 내 기술로 그들을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눈물이 섞여 있지 않았다. 권지훈은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가 기다렸던 모습이었다. 그는 유진의 재능이 트라우마에 갇혀 썩어가는 것을 원치 않았다. 곧 무대가 열릴 거다. 미래테크의 신제품 발표회. 강민혁이 그토록 원하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날이지. 그는 유진에게 또 다른 태블릿을 건넸다. 그것은 JH그룹의 RD 센터와 직통으로 연결된 보안기기였다. 네가 갇혀있는 동안 네가 남긴 헬리오스의 기초 코드를 기반으로 우리 팀이 업그레이드를 시도해봤다. 하지만 역시 원작자만 한 사람이 없더군. 그는 유진에게 선택권을 주었다. 이 무대에서 도망칠 수도 아니면 그들 모두의 머리 위에서 춤을 출 수도 있다. 헬리오스를 완성시켜 강민혁이 훔쳐간 샘플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되는 진정한 괴물을. 유진의 손이 태블릿을 강하게 움켜쥐었다. 그녀의 눈은 이제 JH그룹의 워룸에 떠있는 수십 개의 모니터보다 더 차갑고 밝게 빛나고 있었다. 무대를 준비해 주세요, 삼촌. 쇼는 내가 직접 연출할 테니까. 그녀는 구원받은 피해자에서 복수의 여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미래 테크놀로지의 신제품 발표회장은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다. 수백 명의 업계 관계자, 투자자, 그리고 테크 전문 기자들이 헬리오스라는 이름의 혁신을 목격하기 위해 모여들었다. 거대한 홀은 미래적인 푸른빛 조명으로 가득 찼고 공기는 기대감으로 팽팽하게 부풀어 올랐다. 이 모든 스포트라이트의 중심에 강민혁이 있었다. 그는 무대 뒤편 대기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매무새를 가다듬었다.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맞춤 슈트는 그의 몸에 완벽하게 들어맞았다. 그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완벽했다. 며칠 전부터 해외 계좌가 동결되는 골치 아픈 일이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이노시스 측이 잔금을 치르기 전 버리는 가벼운 신경전 정도로 치부했다. 오늘 이 발표만 성공적으로 마치면 그는 미래테크의 영웅이 되는 동시에 이노시스로부터 천문학적인 보상을 받게 될 터였다. 한유진? 그 멍청한 여자는 지금쯤이면 이미 정신이 무너졌거나 아니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시나리오가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굳게 믿었다. 팀장님, 5분 전입니다. 스태프의 목소리에 그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마지막으로 윙크했다.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러 가볼까. 그는 자신감 넘치는 발걸음으로 무대를 향했다. 장엄한 음악과 함께 홀의 모든 조명이 무대 중앙으로 집중되었고 강민혁이 모습을 드러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그는 능숙하게 청중을 사로잡았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단순한 신제품을 보러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 그 자체를 목격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힘이 넘쳤다. 그는 유진이 피땀 흘려 만든 기술을 마치 자신이 창조한 것처럼 유려하게 포장했다. 슬라이드는 화려했지만 핵심 기술에 대한 설명은 교묘하게 비어 있었다. 같은 시각 발표회장 가장 어둡고 높은 곳에 위치한 VIP 관람실. 권지훈 회장이 미동도 없이 무대 위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핏기 없는 얼굴이지만 그 누구보다 차갑고 단단한 눈빛을 한 한유진이 서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창조한 괴물이 저 뻔뻔한 사기꾼의 입에서 농락당하는 것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었다. 저자의 연극도 곧 끝이군. 권지훈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유진은 대답 대신 손에 쥔 작은 원격 제어 스위치를 가볍게 매만졌다. 그녀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권지훈의 RD팀과 밤을 새워 강민혁이 훔쳐간 반쪽짜리 헬리오스를 순식간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백도어를 심어두었다. 강민혁의 연설이 절정에 달했다. 이제 여러분께 헬리오스가 구현하는 기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가 손을 뻗어 거대한 메인 스크린을 가리켰다. 하지만 그가 준비한 화려한 시연 영상 대신 스크린은 지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검은색으로 변했다. 청중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강민혁은 당황했다. 이런 잠시 기술적인 문제가. 그가 스태프를 향해 삿대질을 하려던 순간 홀의 모든 조명이 환하게 켜졌다. 그리고 발표회장 측면에 거대한 문이 열리며 한 무리의 사람들이 조용히 걸어 들어왔다. 강민혁은 그들을 보고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권지훈 회장이었다. JH그룹의 총수가 그 어떤 예고도 없이 경호원 몇 명과 법무팀으로 보이는 인물들을 대동하고 무대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장내의 모든 소음이 순간적으로 멈췄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이 예기치 않은 침입자를 향했다. 강민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권지훈 회장님, 여긴 어쩐 일로? 권지훈은 강민혁을 완전히 무시한 채 무대 중앙으로 걸어가 스태프로부터 마이크를 건네받았다. 그의 차가운 시선이 객석을 천천히 훑었다. 미래테크의 주주 및 관계자 여러분,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라셨을 겁니다. 그의 낮고 힘있는 목소리가 장내를 가득 메웠다. 객석 앞줄에 앉아있던 미래테크의 부사장과 몇몇 이사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본인 소개를 하지요. 저는 JH그룹의 권지훈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부로 미래테크놀로지의 최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장내가 얼어붙었다. 최대 주주라는 말은 그 어떤 신제품 발표보다 더 충격적인 뉴스였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기 시작했다. 강민혁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권지훈은 차가운 시선으로 곁에 서 있는 강민혁을 힐끗 보았다. 강민혁 팀장, 맞습니까?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아주 인상적인 소설이더군요. 그는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다. 꺼져 있던 메인 스크린이 다시 켜졌다. 하지만 그곳에 뜬 것은 헬리오스 시연 영상이 아니었다. 첫 번째로 뜬 것은 강민혁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의 파형이었다. 블랙드래곤 캐피탈의 관계자와 통화하며 헬리오스 데이터를 흥정하는 내용이었다. 샘플은 만족하셨을 겁니다. 본 계약금을 입금해야 다음 데이터를 넘길 수 있습니다. 강민혁 자신의 목소리였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저게 무슨, 이것은 블랙 드래곤 캐피탈이라는 유령 회사, 즉 이노시스 테크의 위장 법인과 나눈 대화입니다. 권지훈이 차갑게 설명했다. 화면은 즉시 강민혁의 비밀 해외 계좌 입출금 내역으로 바뀌었다. 이노시스로부터 거액의 달러가 입금된 기록, 그리고 그 돈의 일부가 미래테크 이사진의 차명 계좌로 흘러들어간 내역까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안 돼, 안 돼. 저건 조작이야. 거짓말이야. 강민혁이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하지만 권지우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법의 심판대 위에서 검사가 증거를 제시하듯 다음 자료를 띄웠다. 그것은 유진의 서명을 위조한 데이터 반출 동의서와 강민혁이 유진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 조작한 정황 증거들이었다. 강민혁 씨, 권지훈이 그를 불렀다. 당신은 한유진 수석 연구원의 3년간의 노력을 훔쳤을 뿐만 아니라 그녀를 감금하고 그녀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습니다. 당신은 산업 스파이이자 사기꾼이며 범죄자입니다. 바로 그 순간 발표회장의 모든 문이 동시에 열렸다. 들이닥친 것은 JH그룹의 경호원들이 아니라 검찰 수사관들과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었다. 그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무대 위로 그리고 객석의 이사진들을 향해 곧장 걸어갔다. 강민혁 씨, 산업기술 유출 및 횡령, 불법 감금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강민혁의 팔을 꺾어 수갑을 채웠다. 놔, 이거 놔, 난 억울해. 이건 함정이야. 강민혁은 발버둥쳤다. 그의 완벽했던 슈트는 구겨졌고 자신감 넘치던 얼굴은 공포와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미친 듯이 객석을 두리번거렸다. 자신을 구해주기로 했던 이노시스 관계자들, 그들은 이미 유령처럼 자리를 뜨고 없었다. 자신과 공모했던 이사들은 그들 자신도 수갑을 차고 있었다. 그는 완벽하게 속았고 완벽하게 버려졌다.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다. VIP 관람실, 어둠 속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는 한 사람. 한유진이었다. 그녀는 짐승처럼 끌려가는 자신을 그 어떤 동정이나 증오도 아닌 차갑고 무감각한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자신을 사랑한다, 속삭였던, 순진하고 어리석었던 그 여자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의 그 차가운 시선이 그 어떤 법의 심판보다 더 그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유진아, 한유진. 그가 절규하듯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하지만 유진은 그에게 눈길 한 번 더 주지 않았다. 강민혁은 짐승 같은 울부짖음을 내뱉으며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갔다. 한때 업계의 총아로 불렸던 남자의 비참한 퇴장이었다. 발표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은 이 역사적인 순간을 담기 위해 플래시를 터뜨렸고 투자자들은 망연자실해했다. 권지훈은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태풍의 눈처럼 고요하게 서 있었다. 그는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미래테크의 부패는 오늘부로 끝났습니다. JH그룹이 모든 것을 정상화시킬 것입니다. 그는 무대에서 내려와 유진이 있는 관람실로 향했다.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마주섰다. 권지훈은 피냄새나는 싸움터에서 돌아온 장수처럼 지쳐 보였지만 그의 눈은 유진을 향해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유진에게 손을 내밀었다. 유진은 그의 손을 잡았다. 그것은 구원이자 새로운 시작의 계약이었다. 미래테크놀로지 신제품 발표회장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은 대한민국 IT 업계 전체를 뒤흔들었다. 다음 날 모든 신문의 일면은 미래테크, 적대적 M&A와 산업 스파이 스캔들로 몰락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도배되었다. 주식시장이 열리자마자 미래테크의 주가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했고 단 몇 시간 만에 거래가 정지되었다. 강민혁과 함께 체포된 이사진들의 추악한 배임 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났고
그들과 공모했던 이노시스 테크 역시 강력한 검찰 수사와 주주들의 집단 소송에 직면했다. 한때 업계의 신성으로 불리던 두 거대 기업이 한 남자의 치밀한 복수극과 한 여자의 처절한 반격 앞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린 것이다. 폭풍의 눈이었던 한유진은 권지훈의 펜트하우스라는 가장 안전한 항구에서 이 모든 혼란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았지만 상처는 여전히 깊었다. 배신감과 자기 혐오, 그리고 감금의 트라우마는 그녀의 정신을 갉아먹었다. 권지훈은 그녀에게 최고의 심리 상담가를 붙여주었다. 상담은 고통스러웠다. 그녀는 민혁에게 감정적으로 종속되었던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해야 했고, 그가 자신을 어떻게 교묘하게 조종했는지 복귀해야 했다. 유진은 자신이 천재 연구원이기 이전에 사랑에 굶주린 한 명의 연약한 인간이었음을 받아들여야 했다. 그녀는 울고 소리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 했다. 권지훈은 그런 그녀를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는 서툰 위로를 건네지 않았다. 대신 그는 매일 저녁 정해진 시간에 그녀와 함께 식사를 했다. 그는 자신의 일과 JH그룹의 미래 전략, 심지어는 새로 인수하게 될 미래테크의 자네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그녀에게 상의하듯 이야기했다. 그는 유진을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아닌 의견을 가진 동료로 대했다. 헬리오스의 원천 기술은 여전히 유효해. 하지만 지금의 방식으로는 시장성이 없어. 나라면 데이터 처리 속도보다 보안 알고리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겠네. 자네 생각은 어떤가? 그는 유진의 전문성을 끊임없이 자극했다. 유진은 처음에는 단답형으로 대답했지만 점차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기 시작했다. 그건 방향이 틀렸어요. 보안이 아니라 호환성이 문제예요. 헬리오스는 독립적인 칩이 아니라 다른 모든 시스템과 연결되는 뇌가 되어야 해요. 그녀의 눈에 조금씩 과거의 총기가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렇게 몇 주가 흘렀다. 미래테크는 결국 파산 선고를 받았고 권지훈의 JH그룹은 채권단과의 협상을 통해 미래테크의 RD 부서와 핵심 특허를 헐값에 인수했다. 강민혁은 1심 재판에서 산업 스파이, 횡령, 배임, 감금 등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수십 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법정에서조차 유진을 저주했지만 그 목소리는 더 이상 유진에게 닿지 않았다. 어느 맑은 가을날 권지훈은 유진을 펜트하우스의 테라스로 불렀다. 몸은 좀 어떤가? 유진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괜찮아요. 삼촌. 그녀는 더 이상 그를 회장님이라 부르지 않았다. 권지훈은 만족스러운 듯 희미하게 웃었다. 유진아, 너에게 제안할 것이 있다. 그는 JH그룹의 로고가 밝힌 태블릿을 내밀었다. 그곳에는 JHAI 연구센터라는 새로운 조직의 설립 계획안이 담겨 있었다. 미래테크에서 인수한 인력과 기술을 기반으로 JH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심장을 만들 생각이다. 권지훈은 유진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이 심장을 뛰게 할 사람이 필요해.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기술의 진보만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낡은 관행을 부수고 새로운 판을 짤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 그는 유진에게 손을 내밀었다. 센터장 자리를 맡아주게. 한유진 박사. 유진은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이것은 동정이 아니었다. 구원받은 조카에게 주는 보상도 아니었다. 그것은 JH그룹의 총수가 대한민국 최고의 천재 과학자에게 건네는 가장 진심 어린 스카우트 제의였다. 그녀는 강민혁에게 속아 모든 것을 잃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자신의 가치를 완벽하게 인정받고 있었다. 유진은 내밀어진 권지훈의 손을 바라보았다. 그 손은 10년 전 자신을 구했고 며칠 전 자신을 다시 지옥에서
끌어올려 주었다. 이제 그 손은 그녀에게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자고 말하고 있었다. 유진은 눈물을 흘리는 대신 맑게 웃으며 그 손을 마주 잡았다. 조건이 있어요. 삼촌, 전적인 권한 위임, 그리고 예산은 제가 부르는 대로예요. 권지훈이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당연하지. 내 조카가 아니라 내 최고의 에이스에게 거는 투자니까. 그로부터 6개월 후 JH그룹 본사 최고 전략 회의실. 수십 명의 핵심 임원들이 숨을 죽인 채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다. JH그룹의 명운이 걸린 차세대 통합 OS 프로젝트 발표가 진행 중이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당당한 걸음으로 들어섰다. 날카로운 검은색 슈트, 단정하게 묶은 머리, 흔들림 없는 눈빛. 그녀는 6개월 전에 상처 입은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JHAI 연구센터장 한유진이었다. 그녀는 상석에 앉은 권지훈 회장에게 가볍게 목례한 뒤 단상으로 향했다. 그녀의 존재감만으로도 회의실의 공기가 바뀌었다. 안녕하십니까, 한유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복잡한 시스템, 저는 이것을 완전히 뒤엎을 생각입니다. 그녀는 리모컨을 눌러 자신이 설계한 새로운 아키텍처를 띄웠다. 그것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혁신 그 자체였다. 임원들 사이에서 감탄과 동시에 의구심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센터장님, 그건 이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유진은 그들의 반발을 예상했다는 듯 여유롭게 미소 지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에 여러분은 여태껏 제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그녀는 스크린을 가리켰다. 하지만 저는 이미 증명했습니다. 그녀가 화면에 띄운 것은 헬리오스를 기반으로 완벽하게 진화한 새로운 AI의 구동 영상이었다. 강민혁이 훔쳐갔던 반쪽짜리 기술과는 차원이 다른 진정한 괴물이었다. 권지우는 팔짱을 낀 채 그런 그녀의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보호자의 따뜻함이 아닌 경영자로서의 날카로운 만족감이 번뜩였다. 그는 한유진이라는 최고의 칼을 손에 넣었다. 유진은 발표를 마치고 권지훈과 시선을 마주쳤다.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어떤 말도 필요 없었다. 그것은 깊은 신뢰와 존경의 눈빛이었다. 나쁜 남자에게 속았던 그녀는 CEO 삼촌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구원이 아니었다. 그의 절대적인 사랑과 신뢰는 그녀를 옥죄던 껍질을 깨고 그녀 스스로가 더 강인한 존재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만든 자양분이었다. 한유진은 이제 그 누구의 그늘에도 기댈 필요가 없었다. 그녀 자신이 바로 눈부신 태양이었으니까.